정말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고 계신 피프티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다녀온 키나의 행보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헐리우드 소식까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도 좀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빌보드에서의 새로운 기록들이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키나가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다. 키나와 김세황님과 어트랙터 측에서도 우린 그냥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의미 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인 빌보드 연말 차트에는요. 키나의 기록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기사만 해도 이렇게 많이 쏟아졌어요. 기사에만 해도 지금 키나가 연말 핫백 차트에 진입했는데 그게 막 K-POP 걸그룹 최초다. 13개 부문에 차트인했다. 어마무시한 워딩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사를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피프티 미국 빌보드 연말 차트 핫백 44위다. K-POP 걸그룹 최초의 기록이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로 큐피드 노래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연말 차트에 진입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큐피드가 44위 그리고 후순위에 방탄소년단의 정국 멤버가 차트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냥 연말 차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44위도 아니고 K-POP 걸그룹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빌보드 차트에 정말 많은 순위 기록이 있는데 이 핫백 연말 차트 이 10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 한 해 동안 뭐 시상식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번 2023년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노래들을 쫙 핫백 차트 안에 진입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2년도에 핫백 연말 차트에 오른 최초의 한국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남스타일의 싸이였어요. 강남스타일 싸이가 얼마나 2012년, 2013년도에 난리가 났었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충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핫백 차트에 싸이가 올랐었는데 지금 걸그룹 중에서는 큐피드의 피프티가 유일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오른 게 아니었어요. 2012년, 2013년도에 싸이는 강남스타일 한 곡으로 2년 연속 진입을 했는데 큐피드는요. 보세요. 탑 아티스트 75위, 탑 아티스트 디오 그룹 6위, 핫백 아티스트 50위, 핫백 아티스트 디오 그룹 3위, 글로벌 200 차트의 20위, 글로벌 200 아티스트의 43위, 글로벌 USA, 미국을 제외한 순위에선 20위, 아티스트 중에선 34위, 스트리밍송 순위에선 42위, 라디오송에서는 68위, 에어플레이 팝송에서는 28위,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송에서는 38위, 큐피드 노래가 13개 부문 차트에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피프티 팬도 아니고 키나의 팬도 아니었는데 피프티 사태의 이 억울함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만 지금 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얼마나 대박이 터졌는지를 좀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만큼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가 대단했었다라는 건데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키나만이 아니라 삼트리오들도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 자신들의 얼굴을 함께 한 채 키나처럼 수백만 원의 드레스를 선물로 받으면서 여기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삼프니들은 지금 어트랙터와의 소송전 대비하는 금액조차도 없어서 허덕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걸그룹 최초로 44위에 올라간 것도 초대박인데 무려 13개 부문 차트에 순위가 올랐습니다.
빌보드를 그냥 잡고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걸그룹 중에서는 피프티만큼 단기간 내에 이 정도의 성적, 단기간이 아니라 1년 내내 기록으로 따져봐도 이 정도의 성적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사인을 위조했고 템퍼링 사태를 주도했다라고 알려진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팩트로 모든 걸 들고 까보니 정말 억울할 뻔했었던 전홍준 대표님의 능력 덕분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라면, 제가 삼푼이들이라면 정말 머리 숙이고 복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회사에 뭐 의문스러운 점? 문제 없다라고 밝혀졌고, 그게 끝까지 의심스럽다면 만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들춰보면 될 일인데, 야,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런 성적을 보고 본안 소송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피프티의 해외 실시간 반응을 보면, 지금 보면 3트리오 그리고 삼촌이 가상회사, 가족회사를 차리더라 할지라도 잘 될 리가 없다. 왜냐? 어트랙트에 했던 일들 때문에 그들은 평생 빚지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 실제로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될 거다라는 의견. 키나 당신은 거짓말과 싸워왔고 진실의 편에 설 용기가 있었다.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며 키나의 이모티콘도 이렇게 해외 팬들이 제작을 했고요. 3트리오의 마지막 기회는 키나가 돌아왔을 때 다 같이 함께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잘못된 믿음에 빠진 것 같다. 어쨌든 암울한 미래만 안고 있다라는 점이다. 맞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3트리오의 사택의 명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 선택을 했는지 해외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성적, 가만히만 있어도 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한 결과가 최악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지금 3트리오 멤버들이 이런 뉴스 기사들을 우르르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이 올까요?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키나가 이러한 말을 했죠. 멤버들과 숙소를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트리오 멤버들 뭐 합숙하는 게 아니냐, 더기버스가 제공한 시설에 있는 게 아니냐 등등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죠? 각자 찢어진 채로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안쓰러움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분개함이 느껴지는 건 왜 아직까지도 본안 소송을 고집하면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3트리오들의 최악의 악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헛소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헛소리냐? 여전히 3트리오를 이제는 지지하고 있는 팬덤인 건지 그들의 배우 세력인 건지 정말 온라인상에서 바이럴,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여론 조장을 위한 세력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말을 해요. 암세포 같은 놈들 때문에 팬덤이 갈라졌다. 결국 이들이 재미를 위해서 키나를 팔았고 팬덤을 두 쪽 냈구나. 팬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미 어트랙트 소속사는 팬덤인 허니지를 버렸고 방치했으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돈이 없는 소수의 장난감 놀이에 휘둘리는 얼마나 무능한 모습인지를 인증한 꼴이며 주인 없이 방치된 걸그룹으로 전락해버린 피프티 팬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뭔 헛소리일까요?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소수? 지금 제 영상, 피프티 영상 조회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게 10,000뷰 수준입니다. 잘 나오면 10만 뷰도 나왔어요. 과연 소수의 장난감 놀이에 이번 3트리오 멤버들이 정의구현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피프티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삼푼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인지 뭐 홍보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명확하겐 피프티 팬덤은요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닙니다. 피프티 팬덤은 건전해요. 다만 자신들이 허니즈라는 팬덤의 이름 아래서 계속해서 어트랙트를 비난하고 키나를 비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최근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허니즈 공식 팬덤 계정에서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그리고 허니즈 팬덤은 팬덤대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 몇몇 팬들이 그런 문의를 줬었다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선을 그었죠? 제가 그걸 보고 확실히 손절했다라고 했는데 소수는 우리 쪽이 아니라 그들 쪽입니다. 삼푼이들을 지지하고 키나를 비방하고. 근데 팩트는 그렇지 못해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키나와 50-50 어트랙트는요 건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트리오 측 사람들이 많이 계속하여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들 입장에선 얼마나 침이 마르겠냐. 소속사를 나가기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고 또 전세계 팬들이 다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오기지한테 시원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모르고 욕심부리다가 환상이 깨졌다. 끝까지 포기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키나는 빌보드로 갔지, 어트랙트 소속사는 틱톡과 콜라보 협업을 한다고 하지, 오디션 공개 방송도 한다 그러지, 키나에게만 팬덤이 단독 광고까지 해주려고 하지, 무엇보다 피프티 2기 멤버를 추가 영입하는 건 확실해졌고 또 2기 멤버 후보들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발작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저게 지금 삼트리오, 삼푼이들의 실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건 사람이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질투가 나고 부럽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 분노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키나하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잘 나가도 지금 너무 잘 나갑니다. 오히려 가처분 소송을 한 게 이쯤 되면 신의 한 수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열렬한 응원과 큰 관심 덕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가처분 소송 이전보다 회사가 훨씬 잘 됐어요. 물론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는 키나가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 사태를 만들어낸 템파린 세력들 더기버스, 안성일, 백이사, 삼푼이 다 나락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와요. 더기버스는 언제쯤 부도가 나는 거냐. 지금 외주 용역업체로서의 업무 말고는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참 신기한 건 사원수가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지 않고 여전히 회사 정보가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기버스 측 과연 제대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교보문고에게 받았던 수십억 원의 투자 비용들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 더불어서 안성일 씨와 백이사가 2일에 걸쳐 경찰 조사를 이미 끝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시간 문제일 뿐이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추가 진술까지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곧 검찰을 통해서 이제 사건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재판부 앞에 서게 될 더기버스 안성일 백이사 그리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기버스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라는 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트랙트와 키나에게는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아니, 지금 빌보드 13개 부문도 연말 차트 진입을 했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가서 정말 많은 관계자들과 협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끝마쳤는데, 아니, 여기에서 또 뭐가 더 큰 소식이 있냐. 앞에 말씀드렸던 헐리우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코리아 부라고 하는 그야말로 K-팝과 아시아에 관련된 연예계 뉴스 소식을 주로 다루는 해외 외신 언론사가 있습니다. 코리아 부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아시아라고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K-팝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자 보세요. 자, 키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50-50 become the first K-pop girl group in history. 그러면서 키나가 뒤에 보이십니까? 이거 어딜까요? 맞습니다.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했었던 LA에서의 고급 저택, 바로 비벌리 힐스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건 키나는 분명히 이 사진에 보이는 600만 원의 드레스를 입고 여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라이빗 파티가 열리기 전인지 열리고 나서인지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열리기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를 입고 프라이빗 파티 행사가 열리기 전에 아마 키나가 도착을 해서 찍었던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건 헐리우드가 적혀있는 이 유명한 비벌리 힐스에 있는 헐리우드라고 적혀져 있는 이 유명한 언덕을 배경으로 키나가 사진을 찍은 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 소씨, 그럼 또 낚시냐? 아니 헐리우드 적혀있는 데서 찍었다고 키나가 지금 헐리우드 진출한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자, 우선 헐리우드라는 배경으로 키나가 사진 찍은 거 물론 정말 헐리우드에 관련된 스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 나도 놀러 갔을 때 찍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으로 눈에 보여집니다. 키나가 어찌됐건 이 빌보드 어워즈에 들어갔고 틱톡에서 팬들이 만든 이 댄스 버전 챌린지에 의해서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트랙트와 피프티의 법적 다툼이 뒤따르게 됐다. 하지만 그 법적 다툼 끝에 키나가 돌아왔고 새로운 멤버를 추가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엔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의 차트에 진입한 K-팝 걸그룹이라고 발표됐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핫백 차트 진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는 싸이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게 차트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키나도 함께 이렇게 진입이 됐다. 심지어 드레이크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 힙합 아티스트 바로 밑에. 와,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그래서 이런 기사인데 자, 보세요. 왜 제가 헐리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자세히 보면요. 이 기사 밑에 보이십니까? 피프티 키나.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에서 제공한 사진인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 웬 기업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보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소니 엔터테인먼트, 폭스, 그리고 깁슨이라고 하는 기타 브랜드. 와, 이게 뭐지? 자, 이것만 봐도요. 이곳의 협력사와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와 관련되어 있고 깁슨이라는 기타 브랜드와 각종 음악 매체가 있는 걸로 봐선 뮤직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여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음악 콘텐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그런 방송이 많으니까요. 와, 이거 이름 대면 다 아는 영화 배급사 아닙니까? 깁스는 뭐 기타 좀 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특이하게 키나의 이 헐리우드 사진을 공개했을까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인퓨즈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지금 이 엄청난 규모의 이 회사와
이 키나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헐리우드를 배경으로 했고 실제로 이 회사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소니 엔터테인먼트, 폭스 영화 배급사가 함께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뭔가 굉장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정홍준 대표님이 이 틱톡 본사를 찾아간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틱톡과 엄청난 협업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이 어트랙트에서 찍었는지 아니면 인퓨즈 크리에이티브에서 직접 촬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코리아부라고 하는 해외 외신 사이트에 공개된 이 기사에 자신들이 이 사진을 제공한 걸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트랙트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진을 어트랙트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인퓨즈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이 해외 기업에서 제공했다라고 딱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 이거 키나와 어트랙트가 엄청난 글로벌 프로젝트가 또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합리적 판단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의견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최소 우리나라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시청하면 야, 이거 시청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벌써 저 유니버스 티켓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말을 했었던 것처럼 이미 도박판이 아니냐, 유니버스 티켓이 아니라 카지노 티켓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상당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니버스 티켓 담당 PD, 제작진, 출연자들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단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강물 전체를 진흙탕 밭으로 만든다라는 말처럼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담당 PD가 책임을 지면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 그 어떤 책임지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죠. VOD를 내리고 나서도 PPT는 물론이고 정홍준 대표님에게조차 사과 한마디가 없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니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과연 잘 뻗어나갈까 싶습니다. 반대로 PPT 어트랙트는 어떨까요? 자, 최근 키나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다녀오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구독자가 156만 명에서 3만 명이 증가한 159만 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국내 한국 응원하는 분들도 한국에서 응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통해서 유입된 해외 팬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 100만 명 이상일 때, 특히 100만 명 이상일 때 단 몇만 명의 구독자가 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한 달에 몇만 명씩만 늘어도 굉장히 높은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나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3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건 확실히 굉장한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이 키나와 나아가서는 어트랙트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가능성을 너무 많이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가 배가 아프겠습니까? 바로 계약 해지된 산프니 멤버들의 배가 아플 수밖에 없을 거고 이들의 마음은 100% 알 수 없지만 이들을 지지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템퍼링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생각되는 배우 세력들은 더더군다나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번 키나가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다녀오면서 김세왕님과 함께 정말 많은 음악 관계자들과 좋은 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김세왕님에 대한 저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 보세요. 이렇게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함께 했던 김세왕님과 키나의 사진을 막 걸어두고 온라인 SNS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번역해보면, 자, 저 사람은 사기, 금융횡령자로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다. 최고의 위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꾼과 별다를 바 없다. 가스라이팅, 사기꾼을 지지하는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서 보이콧 어트랙트라고 되어 있어요. 김세왕님의 지금 얼굴 사진을 걸어두고서
사기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사기꾼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왜 그녀에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또 정말 굴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좀 번역이 엉망진창이고 이들이 쓴 영어 장문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김세왕님과 전홍준 대표님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면서 이번 키나가 다녀온 현재 모습을 두고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콧 어트랙트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SNS에서의 활동은요, 일반 커뮤니티하고는 다르게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하면 충분히 저 사람들이 누군지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뒷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전홍준 대표님과 나아가서는 이 김세왕님에게 아주 제대로 법의 심판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럼에도 저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러한 증거도 지금 폭로되고 있어요. 오기재, 안성희 씨가 집요하게 키나에 대해서 홀대했었던 증거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 지금 이 영상 보이세요? 시오와 키나의 예전 모습입니다. 근데 번지점프 영상 같은 경우는 야외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세계의 글로벌 홍보용으로 내보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틱톡 영상 같은 경우도 키나의 의상 스타일링 같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스타일링과 헤어, 메이크업, 코디까지 바로 더기버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실제로 이진우 유튜버에서 증명된 것처럼 얼마나 이들이 키나를 홀대했었는지,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키나 지하철 광고를 본 정트리오들 반응이 아주 뒤집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키나의 이 지하철 광고에 진행될 이 사태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외모 지적과 정말 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들이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분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은 이제 저런 팩트 없고 근거 없는 맹목적인 비난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유명한 프로듀서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50-50 사건을 보면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다.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거다. 진짜 반성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템퍼링 사태 자체가 K-팝에 죄를 뿌리는 행동이라 보고 너무나 화가 났었다. 큐피드라는 곡을 썼던 친구들도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작곡가들이다. 그 스웨덴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난다. 지금 전 세계가 K-팝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성일 씨가 한 그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 위조와 저작권을 홀라당 먹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이며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만큼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전홍준 대표님도 만나 뵀다. 전홍준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힘내시라고 나도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라이언 전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 분인데 이분이 웬만한 정말 유명한 아이돌들의 노래, 특히 아이브 노래까지도 대부분 작곡을 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기버스, 그리고 더기버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측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요번 키나이 지하철 광고가 만약 진행이 되면 좋은 이점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 효과가 있고 소속사의 연예인 중에 팬덤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트랙트의 가치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기사로도 나갈 확률이 커지며 3트리오들이 누구보다도 좀 속상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키나가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트리오 멤버들 중에서 세나라는 멤버는 거의 90% 이상, 뭐 여긴 100%라고 되어 있지만 90% 이상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뭐 다른 멤버들에 대한 정황 증거도 쏟아지겠지만 특히 코로나 키트, 이건 디스패치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안성희 씨가 특히나 세나에게 줬다라는 거, 세나가 그걸 제출했다라는 거. 사실 모든 걸 주도한 건 오기재, 안성희 씨지만 이 키트를 받아서 알고 있음에도 소속사에 제출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동참한 건 세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더기버스와 이번 재판에 있어서 지금 계약 해지에 있어서 그런 코로나 키트까지 제출한 행동은 그야말로 템퍼링 사태의 공범자로 연루되어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3트리오 모두가 더기버스와 함께 지금 템퍼링 사태의 공범 공모자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의견은 많이 쏟아져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세나 같은 경우는 저 코로나 키트 조작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어떻죠? 더더군다나 높아져 버렸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하네요.